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초꾼은 산중으로 나왔는데요. 뻐꾸기만 약초꾼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뻐꾹 소리만 들리네요. 자, 여기는 이미 꽃이 져버린 쌀이냉이의 모습입니다. 쌀이냉이가 씨앗이 맺힌 모습인데요. 워낙에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쌀이냉이의 씨앗이 맺힌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늘 약초꾼이 찾아 나선 식물이 보입니다. 자, 요거는 망초대고요. 그 바로 옆에 이렇게 키가 불쑥 솟는 녀석이 있죠. 꽃이 예뻐가지고 야생화로 많이 심기도 하고 봄철에 그 새싹을 나물로도 먹고요, 약초로도 쓰이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초롱꽃입니다. 초롱꽃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의 식물이고요, 6월달경부터 한여름까지 흰색이나 홍자색 반점이 있는 꽃이 피고요, 진한 자주색 꽃이 피는 자주초롱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유사종으로는요 잎에 털이 전혀 없고 반들반들 윤기가 나는 우리나라 특산종인 금강초롱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금강초롱도 그 흰 꽃은 흰 금강초롱, 자줏빛이 도는 흰색 꽃이 피는 것은 설악초롱, 붉은 빛이 도는 흰색 꽃이 피는 것을 오색 금강초롱, 그리고 붉은 빛이 도는 자주색 꽃이 피는 것을 붉은 금강초롱이라고 세분화해서 구별하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울릉도나 바닷가 산기슭에 주로 자생하고 하얀색 꽃에 자주색 반점이 있는 섬초롱꽃도 있고요, 아주 진한 자주색 꽃이 피는 자주섬초롱꽃도 자생하고 있는데요, 모두 같은 용도로 식용, 약용 가능합니다. 이런 봄에는 연한 순을 따서 데쳐 가지고 찬물에 담가 가지고 쓴맛을 좀 우려내고 나물로 버무려서 먹고요, 물론 묵나물도 가능합니다. 줄기를 한번 꺾어 볼까요? 이렇게 하얀 유즙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초롱꽃을 일부 지역에서는 모시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기름치라고 부르면서 나물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초롱꽃을 약으로 쓸 때는요, 꽃이 필 때 지상물을 채취해 가지고 잘게 썰어서 햇빛에 말려서 약으로 씁니다. 약명으로는 풍령초 또는 자반풍령초 또는 행엽채라 부르고요, 약재로서의 성미는 성질은 서늘한 편이고 맛은 쓰고 독성은 없습니다. 효능을 살펴보면 면역력을 키워주고요, 독을 푸는 해독작용이 있고 염증을 없애는 소염작용도 있고요, 두통을 낫게 하고 열을 내리고 통증을 먹게 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산모들의 해산을 돕는 해산 촉진제로 물로 달여 마셨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이 초롱꽃의 지상물을 내복 시에는 건조품을 기준으로 하루 5 내지 10g을 700cc의 물로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나뉘어서 마시고요, 봄철에는 뿌리를 채취해서 햇빛에 말려서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뿌리의 약명은 행엽사삼 또는 지삼이라고 부르고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인후염, 폐결핵 등의 약으로 쓰고요,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 몸에 생긴 종기나 독충에 물렸을 때 외용약으로 쓰인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초롱꽃 뿌리를 내복 시에는 건조품을 기준으로 하루 10g을 700cc의 물로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나뉘어서 마시면 되고요, 뿌리에는 당뇨에 좋은 이눌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주목해도 좋을 듯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속이 냉한 사람들은 너무 과용하지 마시고요, 꽃이 피었을 때 꽃을 채취해서 꽃 속에 밥을 넣고 꽃밥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뿌리는 당금주를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봄철에 연한 순으로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초롱꽃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약초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